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지요? 예. 이번 학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 시험을 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 평가는 음, 출석 점수하고 예, 그리고 과제 점수하고 음, 기말 시험 점수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음, 기말 시험은 그 학교에서 공지가 나간 대로 예, 그 학기 말에 마지막 주에 대면으로 기말 시험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고 마지막 주에는 학교에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강의실하고 이런 것들이 공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성적 평가하는데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할 게 기말 시험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했으면 수업 시간 틈틈이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기말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기말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를 제가 25문제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문제에서 8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6문제 나갈 수도 있고요. 7문제 나갈 수 있고 8문제 나갈 수 있어요. 뭐 그 이상은 안 냅니다. 해서 적게는 6문제부터 많으면은 8문제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75분입니다. 75분. 해서 75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6문제에서 8문제 정도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5문제를 알려줄 거고요. 실시간 수업을 한 4번 정도 할 거고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문제 정도를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6문제를 알려주는데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으려면 답안 작성하는 것을 제가 설명해 주는 대로 그대로 풀이를 하시면 그러면 감점 없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제가 얘기한 사항 중에서 여러분들 답안 쓴 것이 어떤 것들이 좀 빠져 있다 그러면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채점은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적어 놓은 것만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답안이 이 학생이 쓴 답안이 이걸 알고 있는 건데 안 적은 거야. 이런 식으로 유추하진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사항인데 안 적었다 그러면 그것은 안 적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해서 필요한 사항은 다 적으셔야 돼요. 모두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적으셔야 되고요. 풀이 과정이 없으면 그러면 정답을 썼어도 암산을 통해서 정답을 썼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6문제 정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을 공유했는데 보이시죠? 이 화면을 보세요. 제가 6개 문제를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 푸는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어, 제가 얘기하는 게 25개고 그 중에 6문제나 8문제 나간다라고 했으니까 안 나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답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우선 그 미분 방정식이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보이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하고 똑같은 것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고치고 시작하면 돼요. 주어진 미분 방정식은 px dx 플러스 qy dy는 0이다. 예,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게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이야 하는 것을 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하고 여러분들이 그 고쳐놓은 것하고 같아야 되겠죠. 예, 다른 걸 적었다 그러면 엉뚱한 문제를 변수 분리형으로 착각한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예. 변수 분리형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 그것을 변수 분리형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px dx 플러스 qy dy는 0이다. 이렇게 고치시면 돼요. 그럼 거기가 시작이에요. 자, 그 다음은 뭐 특별하게 할 거 없어요. 우리 풀이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적분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그러므로 인티그럴 px dx 플러스 인티그럴 qy dy는 c 이렇게 쓰면 됩니다. c는 적분 상수고요. 예, 영상 학습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예, 그렇게 적분 단계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 놓은 그 적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해서 x 파트는 x를 변수로 적분하시면 되고요. 예, y 파트는 y를 변수로 적분하시면 돼요. 예, 해서 답을 잘 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필요한 단계는 첫 번째 예, px dx 플러스 qy dy는 0이다. 이렇게 적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티그럴 px dx 플러스 인티그럴 qy dy는 c다. 예, 이렇게 적고 그 다음은 적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 계산 과정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답을 내면 됩니다. 예. 그런데 적분하는 그 문제는 예,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학습한 것하고 당연히 문제가 똑같이 나가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 사고에서 이미 미분 적분을 배웠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함수가 예, 다항함수로 표현되는 게 문제로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수함수로 표현되는 게 나갈 수 있고 로그 함수로 표현되는 것이 나갈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로 표현되는 것, 역삼각 함수로 표현되는 것, 쌍곡선 함수로 표현되는 것, 그리고 역쌍곡선 함수로 표현되는 것. 예, 이 정도. 예, 이 정도 적분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걸 기초로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함수를 바꿔서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해서 그렇게 답안을 적으면 예, 감점 없이 답까지 다 맞추면 예,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만점이 되지요. 예.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을 또 보세요. 두 번째 예, 여기 보시면 두 번째는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푸는 문제가 나갑니다.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푸는 문제라고 한 거니까 그림은 없어요. 예, 그림이 없어요. 그림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식만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응용 단계가 아니죠. 예, 가장 기본인 단계입니다. 그걸 푸시면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예, 시작은 이것이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방법은 증명하라는 게 아니고 예, 아까 변수 분리형처럼 그것을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모양으로 고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을 내려면 우리 영상 학습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죠.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답을 내려고 하면 예, 여러분들은 그걸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야 시작했구나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문제하고 똑같은 걸로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dx분의 dy 플러스 pxy는 넘기셔야 되죠. 는 오른쪽으로 gx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놓으셔야 그게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표준형이 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은 해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걸 보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그 표준형에서 px하고 gx를 가지고 답을 낼 수 있죠. 그렇죠? dx분의 dy 플러스 pxy는 gx 이렇게 났으니까 px하고 gx 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 그걸 가지고 답을 바로 쓰면 돼요. 그러므로 하고 바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해를 알고 있죠? 공부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y는 2에 마이너스 인티그럴 px dx승 곱하기 인티그럴 g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그걸 적분해야 되죠. dx 그리고 적분 상수 써야 되죠. 플러스 c 그게 미분 방정식 해의 임의상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바로.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안에 적분이 있어요. 그렇죠? 해서 그 안에 있는 적분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티그럴 px dx 계산하셔야 되고, 그리고 인티그럴 gx 곱하기 2의 인티그럴 px dx승 dx 이걸 계산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계산 과정이 이제 완벽하게 맞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그렇게 답을 내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빠진 것들이 있거나 틀린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 감점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쓴 만큼 그 맞춘 단계까지의 단계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설명할게요. 세 번째는 여기 보듯이 완전 미분 방정식 푸는 문제가 나갑니다. 자, 이것도 그림 없는 문제 나갑니다. 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가 되어 있다면 따로 정리할 필요 없이 바로 보이고 가면 되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치셔야 되죠. 이변수 함수 pxy 그리고 qxy 이렇게 두 개 함수를 가지고 pxy dx 플러스 qxy dy는 0이다. 이렇게 고쳐 놓으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고쳐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은 그게 이제 이건 정말로 보이셔야 돼요. 이게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렇죠? pxy 하고 되어 있는 것은 즉 dx 앞에 곱해진 거 변수를 바꿔서 y로 편미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편미분하는 거 연습 다 됐죠? y만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는 상수 취급하고 미분하는 것처럼 미분하시면 돼요. 그렇죠? 해서 pxy 하고 되어 있는 건 y로 편미분하시고 그 다음 qxy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반대로 x로 편미분하시고 그렇죠? 두 개가 같은지 비교해야 돼요. 같지 않다 그러면 이건 완전 미분 방정식이 아닌 거죠. 그렇죠? 같다라고 보여야 됩니다. 편미분했으니까 두 개의 결과를 내실 거고 그렇다면 같다라는 게 보일 거고 그렇죠? 해서 그게 같다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같으니까 이제 완전 미분 방정식이다라는 건 보여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는 어떤 모양인지 알고 있죠? 대문자 f라고 쓰는 이변수 함수를 구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해는 대문자 fxy는 c 이게 바로 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대문자 f를 구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해뒀죠. 그렇죠?
어느 쪽이건 한쪽을 적분하시면 돼요. dx 파트를 적분하시든지 dy 파트를 적분하시든지. 그렇죠? 예, 적분하면 됩니다. 예,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바로 적분 들어가시면 되고요. 예, 해서 그걸 적분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듯이 적분 상수 파트가 남죠. 그렇죠? 그 적분 상수 파트가 실제적으로는 어느 한 변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지요. 그렇죠? 1변수 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렇죠? 예. 해서 그걸 계산하셔야 완전하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려고 하면 처음에 썼던 적분했던 그 파트 말고 남아있는 파트를 가지고 계산해 주셔야 되죠. 그렇죠? 남아있는 파트를 이용해서 양변 비교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함수가 어떤 거다라고 또 한 번 적분하는 계산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알고 있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대문자 f를 구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므로 하고 해는 대문자 fxy는 c다라고 쓰면 됩니다. 그 대문자 fxy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통해서 얻은 그 결과를 쓰는 거죠. 그 결과가 c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연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제 설명을 할게요. 네 번째는 여기 보듯이 변수 분리형 미분 방정식 모델링 문제입니다. 여기 써놓은 대로 멜서스의 방법을 출제할 겁니다. 나간다면 멜서스의 방법이다. 그런 뜻이에요. 멜서스의 방법이다라는 것은 개체수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개체수 문제니까 어떤 개체가 그 개체수를 세어보니까 몇 년도에는 얼마였고 또 그 다음 몇 년 후에는 얼마였다. 이렇게 문제가 나가겠죠. 그렇죠? 그럴 때 현재 인구를 구해라. 현재 개체수를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다면 몇 년도에는 개체수가 얼마가 되겠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문제가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예. 해서 사람으로 문제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른 어떤 개체로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니까 그렇게 그냥 푸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멜서스의 방법을 가지고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멜서스의 방법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멜서스의 방법은 개체수의 증가율은 현 개체수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이죠. 그렇죠? 예, 그 법칙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면 됩니다. 개체수, 시간 t에서의 개체수를 pt라고 하고, t는 시간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식을 처음에 시작하는 식을 만드시면 돼요. 멜서스의 방법대로 그대로 표현하면 dt분의 dp는 k, p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게 변수 분리형이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대문자 p와 시간, 소문자 t 이것을 변수를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적분하고 그렇죠? 답을 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에 답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조건이 두 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해서 처음에 빠른 시간대를 초기다라고 두고 여러분들이 그걸 t는 0이다라고 해야 쉽게 풀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뒤에 있는 그 시간대는 그 시작한 것부터 몇 년 뒤인가 아니면 얼마 뒤인가라는 걸 계산해서 0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뒤 하고 놓으면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계산이 간단하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 두 개를 쓰면 첫 번째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상수 C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상수 C를 대입해서 다시 식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두 번째 조건을 또 쓰셔야 돼요. 그 두 번째 조건을 쓰게 되면 그 다음에 비례상수 K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례상수 K하고 임의상수 C하고 계산을 해내면 그걸 대입해서 이제 해를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게 PT가 될 거고
PT를 구해라 그랬다면 거기서 끝나겠지만 만약에 몇 년 후에 개체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한 단계 더 가셔야 되죠. 예, PT를 가지고 그 시간대를 계산해서 제일 처음에 있던 걸 0으로 잡았으니까 거기서 얼마 후인가 라는 걸 계산해서 그걸 대입하셔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예, 그 답을 쓰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제가 만약에 기말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예, 여러분들은 비례상수 K를 계산할 때 예, 계산기 쓰셔도 됩니다. 안 써도 돼요. 우리 영상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예, 제가 그 만들어 놓은 것에는 안 쓰고 그냥 계산하는 게 있죠. 그렇죠? 예, 안 쓰고 그냥 바로 계산해도 됩니다. 거기서 계산기를 사용하고 답을 내셔도 되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뭐 그것이 뭐 로그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됐을 때 그것을 근사값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예, 그때 계산기를 쓰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문제가 나간다면 예, 여러분들은 공학용 계산기를 가지고 오셔서 그걸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기말 시험 때 예, 혹시 모르니까 예, 공학용 계산기를 지참하세요. 예,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예, 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예,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면 되겠어요. 예, 그런데 휴대폰에 있는 계산기는 사용을 못합니다. 예, 휴대폰을 꺼낼 수가 없어요. 휴대폰 자체는. 예, 해서 계산기는 따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만 더 보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볼까요? 예, 다섯 번째 문제 여기 보시면 예,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 모델링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예, 이것은 여기 써놓은 대로 마찬가지로 문제를 낸다면 예, 혼합물 문제에 대해서 출제하겠습니다. 혼합물. 예, 이것은 만약에 낸다면 약속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학습했던 그 문제하고 같은 스타일로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해 보세요. 어떤 문제를 풀었었나요? 여기서 어떤 용기, 큰 그릇에 예, 물이 있었다. 그렇죠? 그때 소금물이 시간당 얼만큼 들어와서 시간당 얼만큼 빠져나가고 있다. 그럴 때 시간 t에서의 그 혼합물, 소금의 양이 얼마나 될까? 이런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주겠습니다. 예, 일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푸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스타일의 문제다라는 것은 그 초기 조건이 있는 걸 알죠? 예, 처음에 어떤 물이 있었다라는 게 초기 조건이다라는 걸 아마 학습하셔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 문제처럼 처음에 순수한 물이 얼마 있었다. 이렇게 문제를 주겠습니다. 순수한 물. 그러니까 시간 t에서의 소금의 양은 0인 거지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를 주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들어오는 물의 양하고 나가는 물의 양 이것도 같은 걸로 문제를 주겠습니다. 예, 이게 달라지면 우리 학습한 것하고는 조금 바뀌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만 예, 그건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문제는 그냥 들어오는 물의 양하고 나가는 물의 양이 같은 걸로 예,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주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순수한 물이 있었던 걸로 예, 이렇게 만들게요. 예, 만든다면 예,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예, 나간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 어려운 거 없겠죠?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여섯 번째, 여기 보세요. 예, 여섯 번째는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문제가 나갑니다. 이것도 그림 없는 문제입니다. 예, 식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응용 문제는 아니고 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개수는 상수 개수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 상수 개수고 첫 번째 유형은 서로 다른 실근인 문제가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알 수 있듯이 예, 이것은 과제에서 출제됐던 그런 유형이죠.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다 보니까 잘 푸셨는데 예, 푸는 방법을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상수계수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가겠죠. a,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 y 프라임 플러스 c, y는 0 이렇게 나가겠죠. 제차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풀이법은 단순하지요. 여러분들이 특성 방정식을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특성 방정식 그대로 상수 가지고 오시고 a 람다의 제곱 더블 프라임 하는 파트를 람다의 제곱 하는 걸로 바꾸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플러스 b 람다 y 프라임 하는 파트를 람다라고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플러스 c 그렇죠? y 파트는 안 써도 되는 거죠. 상수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는 0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특성 방정식이고 그걸 푸시면 돼요. 근의 공식을 쓰시든지 인수분해를 하시든지 해서 람다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두 개의 람다가 구해지지요. 그것을 람다 1, 람다 2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람다 1하고 람다 2가 다른 걸로 나온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서로 다른 실근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람다 1하고 람다 2하고는 특성 방정식의 근이지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더 쓸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그러므로 하고 해를 쓰시면 돼요. 그렇죠? 뭐라고 써야 되나요? y는 c1 2의 람다 1 x승 플러스 c2 2의 람다 2 x승 이렇게 쓰셔야죠. 그렇죠? 그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한 것이 해다라는 걸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6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한 25문제 정도를 알려준다고 얘기했는데 나머지 그 3번 시간에 걸쳐서 나머지 25문제까지 25번 문제까지 다 알려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또 이번 주 것도 그 온라인 사이트에 학습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음번 실시간 수업은 다음번은 정확하게 2주 후에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2주 후 수요일, 다음 주, 2주 후 수요일 이 시간,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해서 9시에 지금 그 여러분들 온라인 사이트 가면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미 공지를 해놨습니다. 9시에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한 5문제나 6문제 정도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으로 여기에 입장하셨다면 휴대폰을 가지고 이제 뭐 얼굴을 이렇게 내밀 수도 있고 이름 카드를 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 이름 카드를 주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음소거도 여러분들이 음소거 되어 있는 상태를 지우고 여러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거 다 연습이 됐겠죠. 그렇게 하셔서 혹시 질문이 있으면 그 음소거 되어 있던 걸 제거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없나요? 여기 45명이 아마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명수 나와 있는데 보니까 44명 들어와 있네요. 우리가 45명 클래스지요. 그래서 저까지 계산하면 이제 46명이 들어오면 다 들어온 건데 44명 들어와 있으니까 두 사람은 안 왔네요.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이건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굴로 들어오신 분이 없으니까 이것은 녹화된 것을 유튜브에다 그냥 바로 올릴게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그 수업에는 10주차 그 학습 영상에 같이 올려놓을 겁니다. 해서 필요하면 거기서 보셔도 되고요. 근데 그것은 시작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주차가 돼야 볼 수 있고요. 예, 유튜브에는 그냥 바로 올릴 테니까 유튜브에 가면은 그냥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예, 또 다음 주에 실시간 수업으로 다시 한번 또 만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바로 퇴장하셔도 됩니다. 예, 저도 이제 화면 끄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끄면 바로 사라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